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의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네.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단지 및 인근 모습, 평면도, 실내 사진, 기본정보 지역 분석, 가격 분석, 교통환경과 인근 단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구로구는 왼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영등포구, 그리고 양천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관악구, 아래쪽으로는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오류동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동은 왼쪽으로는 온수동, 구로구 온수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구로구 궁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개봉동, 아래쪽으로는 천왕동과 인접해 있는 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 아파트고요. 왼쪽으로는 천왕산, 오른쪽으로는 계웅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금강 수목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펜하우스 2단지 오른쪽 밑에 쪽에 이제 배정되어 있는 한울숲 초등학교를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현재 짓고 있는 트레뷰 아파트가 보입니다. 참고로 트레뷰 아파트는 36평 분양가가 10억 9천이나 돼가지고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확실히 비싸게 분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에 28평이 8억 6천이었는데 7.8대 1, 36평은 0.92대 1이 나온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펜하우스 위쪽에 바로 천왕역이 있어가지고 7호선 천왕역이 위치해 있어서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의 모습입니다. 네, 이펜하우스 판상형 형태로 구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복도식도 일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준신축 아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놀이터고요. 분리수거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 쉴 수 있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의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내부 상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생태 터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 1터널, 생태 2터널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변이 생태 터널이 두 군데나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가 및 학원가입니다. 네, 밀집 학원가라고 보일 만한 곳은 없고요. 지금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밑에 쪽 이펜하우스 3단지 밑에 쪽에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학원도 이렇게 몇 개씩 배치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네, 이펜하우스 2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바로 7호선 천왕역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 하늘숲 초등학교가 있죠. 사실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는 초역세권 아파트고 그 세대수가 500세대 남짓 해가지고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로얄동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뷰가 보이는 단지, 특히 이렇게 천왕산이 보이는 단지들 있죠. 천왕산이 보이는 단지나
혹은 이제 하늘숲초등학교에 가까운 단지, 그리고 또는 지하철에 바로 붙어 있는 단지들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이 넓지 않아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네, 33평 B타입, 33평은 B타입이 있고요. 43평 같은 경우는 A타입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33평은 이렇게 3베이 형태의 방 3개, 방 3개가 있고 화장실 2개가 있는 마통풍 구조죠. 네, 마통풍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43평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예요. 4베이 구조, 정말 구조가 잘 빠져 있죠. 방 4개에다가 화장실 2개, 이렇게 마통풍 되는 구조,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거실의 사진이고요. 발코니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의 사진, 그리고 방의 사진, 화장실의 사진까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대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는 오류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1년식 526세대, 용적률은 193%, 건설사,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이고요. 최고층은 14층까지 있습니다. 현관구조는 계단식이고요.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주변에 약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1.12대입니다.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접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네, 학군지 판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아래쪽에 참고하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서울 하늘숲초, 중학교는 천왕중, 고등학교는 우신고, 이렇게 그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3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도 600m 이내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7호선 천왕역이 위치해 있고요. 밀집 학원가는 없고요. 병원 쇼핑몰도 없고, 공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7배인 오동나무 공원이 인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주변 학군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며 이에 따라 거주 결정에 영향을 미침, 이렇게 돼 있는 의견을 볼 수가 있고, 사실상 학군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재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구로구의 특징, 거래지수, 오류동의 특징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의 면적 같은 경우 20.12제곱킬로미터, 인구는 39만 520명,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1호선, 2호선, 7호선이 있고요. 인근 병원은 고려대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이 있겠습니다. 학원 개수는 782개고요. 입시검정보습학원이 424개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역상권 같은 경우는 백화점 1개, 대형마트 4개, 스타벅스 13개가 입점해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의 특성을 보면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입주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편차가 심해요. 매우 심합니다. 동별로. 그래서 대부분의 동들은 균질성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로구의 거래지수입니다. 구로구의 공급 적정 수요는 1952세대고요. 공급량 같은 경우는 418세대고요. 거래량은 2020년도부터 보시면 4,981건, 거래량이 2020년도에 상당히 많았고요. 21년도에 2,635건, 그러다가 22년도에 801건까지 줄어들고요. 23년도 1,483건 어느 정도 회복했고, 올해 역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죠. 1,738건까지 거래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매물 같은 경우에 1년 전에 3,098건, 그게 이제 3,650건으로 매매 매물이 상당히 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월세 매물은 925건에서 717건으로 소폭으로 좀 감소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33평형 기준으로요. 매매 전세 최고가는 8억 9천, 전세 최고가는 7억 5천입니다. 갭은 1억 4천 정도 되고요. 33평의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526세대 중 142세대가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매매 전세 건수 전체 평형 24년도 6월 기준입니다. 22년도에는 거래 건수가 없었습니다. 거래 건수가 없었고 23년도에 2건, 24년도에 1건. 거래가 생각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건수 같은 경우 22년도 27건, 23년도 34건, 24년도 10건. 그래서 전세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거래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3평형 기준이고요. 5월에 한 건, 7월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7억 5천, 7월에 8억 4천이 이렇게 거래가 돼서 약 9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거래가를 기록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2년도 쭉 유지되다가 22년도 1월부터 쭉 유지되다가 23년도 4월에 이렇게 최저가를 찍었어요. 23년도부터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최저가 8억 3천 한 건을 찍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힘을 받는 듯 살짝 반등이 있다가 다시 하락해 버렸죠. 다시 한번 하락한 건수가 있었고, 네, 이게 이제 7억 5천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7월에 8억 4천까지 다시 한번 거래량을 찍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거래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이게 반등하는 구간도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KB 시세 호가 보시겠습니다. 33평형 기준이고요. KB 시세 같은 경우는 8억 7천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고 호가는 9억, 그리고 최저 호가는 8억 7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다른 서울의 다른 구 상급지의 좀 아파트들을 보면 KB 시세보다 이런 호가들이 몇 억씩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KB 시세와 호가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와 업무지구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는 45분, 대중교통이 45분이고요. 자차 이용이 1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은 대중교통이 자차보다 높게 측정이 항상 됐었는데 여기는 역으로 자차가 더 오래 걸리는 모습, 신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4분, 46분 이런 현상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디역과 가디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보다 자차 이용이 조금씩 오래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역 같은 경우는 다르네요. 여의도역과 마곡역은 다른데 여의도역은 대중교통 37분, 자차 27분, 마곡역은 대중교통 53분, 자차 26분. 그래서 자차로 그래도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DMC역과 판교역 보시면 DMC역 50분, 31분, 판교역 1시간 4분, 그 다음에 자차는 43분. 그래서 이 아파트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게 뭘 볼 수가 있냐면 업무지구까지의 걸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대중교통 자체가 조금 불편한 모습들, 뭐 이렇게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 환승을 뭐 2번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KTX와의 거리인데요. 영등포역 인근에 있고요. 영등포역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6분, 자차로 30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더 가깝다, 자차보다, 그렇게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광역 노선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 일대 자체에 오류동 일대 자체에 대규모 단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준신축 아파트인 2단지, 이펜하우스 2단지가 있고 이제 구축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2단지가 있고 그리고 신축 트레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금강수목원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단지 면적도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보시면 평당가가 2천만 원 초반대,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금강수목원이 평당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펜하우스 2단지다 보실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트레뷰가 이 구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아파트에 우리가 투자하거나 우리가 실거주 매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입지 점수를 도출할 시간인데요.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를 제가 사전에 입지 점수를 내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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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73점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구로구는 서울시의 여러 개의 구들 중에서 급지가 좀 나쁜 축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왕역 이펜하우스 2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호선 천왕역을 또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죠. 그 초역세권 아파트로서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7호선이 강남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7호선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고요. 그래서 급지가 낮음에도 그나마 좀 선방하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구로구 천왕 이펜하우스 2단지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